황혼의 그늘 어스름이 짙게 들이운 창밖으로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박은혜 여사, 올해 68. 그녀의 시선은 하염없이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정작 보고 있는 것은 바깥 풍경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속은 걸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외면하고 싶은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이태가 되던 해였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은혜 씨는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던 일상.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널찍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젊었을 적 좋아했던 시를 다시 꺼내 읽고 가끔 짧은 글을 끄적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기능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동년배 학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햇살 고운 오후라는 SNS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짧은 시나 소소한 일상을 올리면 익명의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도 은혜 씨는 창가에 앉아 새로 핀 난초 사진과 함께 짧은 시 한 구절을 올렸다. 보랏빛 향기 속에 숨겨진 그리움, 홀로 피어난 꽃잎에 서린 세월의 흔적.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다. 최연우라는 낯선 이름의 사람이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박은혜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감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때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시 구절에 마음이 울립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최연우는 자신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하다 몇 년 전 은퇴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서글서글한 눈매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고풍스러운 서재가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지적이고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 씨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올리는 글마다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았다. 시와 음악,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최연우는 마치 은혜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그의 다정한 위로와 칭찬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은혜 씨의 글을 읽으면 마치 제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현우 씨 덕분에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은혜 씨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웃고 울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이 그의 존재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딸 수진에게는 요즘 연락하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 정도로만 이야기했다.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어쩌면 이 감정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최연우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은혜 씨를 나의 뮤즈,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렀고 은혜 씨 역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 최연우는 가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은혜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연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저개발국가 아동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은혜 씨의 노후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은혜 씨에게 소액 투자를 제안했다. 은혜 씨,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이 사업에 은혜 씨 같은 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 같아서요.
물론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적지만 꾸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망설였다. 평생 돈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고 투자라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연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밝은 미래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첫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최연우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했고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 후로 최연우의 투자 제안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때마다 그는 더욱 간절하게 호소했고 은혜 씨는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 은행 창구에서 큰돈을 인출할 때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딸 수진이 엄마, 요즘 돈 쓸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둘러댔다. 수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 일이 잘 되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지. 어느새 그녀가 최연우에게 보낸 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혔고 최연우는 약속했던 만남을 번번이 미루었다. 갑자기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였다. 은혜 씨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현우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그럼요, 은혜 씨. 걱정 마세요.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멋진 모습으로 은혜 씨 앞에 나타날게요. 우리 함께 멋진 노후를 보내야죠.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았다. 메시지 답장도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전에 없이 초조하거나 짜증 섞인 말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은혜 씨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길한 생각들이 그녀를 덮쳤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걸어버렸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진이 손주들과 함께 친정에 들렀다. 여느 때처럼 수다를 떨던 중 수진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박은혜 여사는 당황하며 황급히 화면을 가렸지만 이미 수진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엄마, 이분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은혜 씨의 어색한 변명은 오히려 수진의 의심을 키웠다. 그날 이후 수진은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 돈 문제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까지. 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수지는 고민 끝에 어머니의 서랍을 몰래 뒤져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장의 송금 확인증과 함께 최연우라는 이름으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해외 아동 교육 사업 투자, 긴급 자금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연우라는 사람 누구예요? 이 돈들은 다 뭐고요? 은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며 오히려 딸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수진이 내미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진은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최연우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남성의 사진이 사실은 전혀 다른 국적의 유명한 교수의 사진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진실 앞에 은혜 씨는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꿈꿨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수진의 절규 섞인 외침에도 은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그의 SNS 계정은 이미 삭제된 후였다. 어떤 곳에서는 당신 같은 순진한 노인네 등쳐먹는 건 일도 아니지. 잘 먹고 갑니다라는 조롱 섞인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순간 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쩌다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인지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날려버리다니. 수진이 얼굴을 어떻게 본담. 수진은 그런 어머니를 묵묵히 곁에서 지켰다. 억지로 위로하려 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챙겨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가 겪었을 충격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은혜 씨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절망 속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어머니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혜 씨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엄마를 잃지 않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수진의 말에 은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돈은 아깝고 또 아까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었다. 고맙다,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날 이후 은혜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거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싶었다. 가끔씩 복지관에서 함께 스마트폰을 배웠던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자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